아침 햇살이 희미하게 비쳐드는 시골집 안은 고요했습니다. 김진우는 부엌에서 물을 끓이며 어머니 윤길순의 약을 챙겼습니다. 집안은 낡은 주전자에서 나오는 물 끓는 소리와 시계 초침 소리가 또렷이 울렸습니다. 진우는 약봉지를 정리하다가 무심코 거실 쪽을 바라봤습니다. 그곳엔 희끗한 머리의 어머니가 낡은 담요를 덮고 앉아 있었습니다. 태식아, 오늘은 학교 안 가니? 어머니의 입에서 나온 말에 진우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 이름은 그의 형이었습니다. 진우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저예요, 엄마 진우요. 하고 낮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멀리 허공을 바라보았습니다. 부엌으로 돌아온 진우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손끝엔 약간의 떨림이 있었고 얼굴엔 오래된 피로가 묻어났습니다. 냉장고 안엔 이웃들이 준 반찬 조금과 물뿐이었습니다. 낮에는 동네를 돌며 품삯을 받으며 농사일을 하고 밤엔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버티는 그의 형편은 빠듯했고 내지 못한 공과금의 고지서들이 식탁 위에 어지럽게 놓여 있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친 뒤 진우는 낡은 앨범을 꺼내어 먼지를 털었습니다. 사진 속 젊은 어머니와 어린 형, 그리고 초라한 자신의 모습이 나란히 있었습니다. 사진을 넘길수록 어머니의 웃음이 점점 희미해지는 듯 했습니다. 그때 거실 쪽에서 어머니의 낮은 중얼거림이 들렸습니다. 그 땅은 우리 진우 거요. 진우는 귀를 기울였지만 어머니는 곧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 표정엔 잠시 동안 또렷한 기억이 비친 듯 했습니다. 진우는 다가가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어머니는 무슨 말이냐며 웃어넘겼습니다. 그 웃음엔 낯선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밤이 되자 집은 냉기와 함께 어두워졌습니다. 진우는 이불 속에서 뒤척이다가 부엌 쪽에서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달려가 보니 어머니가 부엌 찬장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준 거요. 그 땅 문서 말이요. 어머니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당황했지만 어머니를 진정시키며 방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곤 다시 나와 찬장 문을 닫다가 깊숙한 곳에 있는 노란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봉투엔 누렇게 바랜 땅 문서, 등기증이 들어 있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고 가슴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진우는 그 문서를 바라보다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방에 다시 들어가 엄마, 이게 뭐예요? 하고 조심스레 물었지만 길수는 이미 눈을 감고 잠든 듯 했습니다. 그날 밤 진우는 오래도록 그 봉투를 바라보며 잠들지 못했습니다. 윤길수는 그날따라 유난히 잠에서 깨어 있었습니다. 진우가 밖으로 나가보니 반짝이는 검은색 외제차가 주차를 하고 있었습니다. 운전석에서 내린 이는 말끔한 정장 차림의 남자, 그의 형 김태식이었습니다. 태식은 선글라스를 벗으며 익숙한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만이다, 진우야. 어머니는 잘 계시지? 진우는 놀란 듯 멈춰섰지만 곧 담담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식은 집 안으로 성큼 들어서며 벽에 걸린 오래된 시계를 힐끗 바라봤습니다. 낡은 벽지, 빛바랜 소파, 그리고 어머니의 기침 소리가 방 안에서 들려왔습니다. 엄마, 태식이 형 왔어요. 진우가 방 안을 향해 말했습니다. 어머니 윤길수는 눈을 깜빡이며 방문을 열었지만 태식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손님 오셨나? 길수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순간 태식의 미소가 굳었지만 그는 이내 웃음을 되찾으며 엄마, 저예요. 큰아들 태식이요라고 말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형 태식은 뭔가 필요한 게 있으면 꼭 큰아들이라는 호칭을 말끝마다 스스로 붙였습니다.
진우는 형의 표정 속에 묘한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잠시 후 태식은 어색하게 서 있는 진우를 바라보며 가방을 열어 과일과 영양제를 꺼내주면서 어머니 생각 많이 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집안 구석을 훑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마주 앉은 태식과 진우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무겁고 어색했습니다. 태식은 무심히 물컵을 돌리다 어머니 눈치를 보며 아주 작은 목소리로 아버지 땅 얘기 들었어? 라며 말을 꺼냈습니다. 진우는 형을 바라봤습니다. 그런 얘기 언제 들었어요? 태식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듯이 어머니가 예전부터 나한테 말씀하셨지. 큰 아들이니까. 태식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왠지 모르게 진우의 눈을 외면했습니다. 진우는 아무 말 없이 어머니 쪽을 보았고 길수는 여전히 멍한 눈빛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색한 분위기 속에 태식은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며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래, 그 서류는 이번 주 안에 정리해줘. 단호하면서도 짧은 통화였습니다. 잠시 후 태식은 자리를 털며 일어났습니다. 진우는 형이 떠난 뒤 창가에 서서 그의 차가 사라질 때까지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진우는 찬장 안에 서류 봉투를 다시 꺼내 집안 깊숙한 곳으로 옮겨뒀습니다. 그의 마음엔 불안과 결심이 동시에 얽혀 있었습니다. 며칠 후 태식은 다시 시골집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정장을 입은 남자와 함께였습니다. 태식과 함께 온 남자는 자신을 법무사라 소개하며 어머니의 편의를 위해 요양원 입원 절차를 준비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진우는 차가운 시선으로 형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요양원이요? 엄마는 아직 집에서 잘 지내고 있어요. 태식은 부드럽게 웃으며 진우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진우야, 이제 엄마 혼자 두기 힘들잖아. 형이 이제 책임질게. 그 말은 겉으로는 다정했지만 진우는 속뜻을 단번에 느꼈습니다. 그는 형이 뭘 책임진다는 건데? 라고 물었지만 태식은 대답 대신 서류 가방을 닫았습니다. 그 가방 안엔 땅에 대한 소유권 이전, 그리고 어머니 요양원 입원과 관련한 위임장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부터 마을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막내 진우가 어머니를 방치하고 있다더라. 태식이가 어머니 모시려고 한다던데 그게 맞지. 진우는 슈퍼에 들렀다가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들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물건값을 계산하고 밖으로 나왔지만 손에 쥔 비닐봉지가 흔들릴 정도로 몸이 떨렸습니다. 며칠 후 마을 이장이 진우를 불렀습니다. 진우야, 네 형이 도시의 요양원 자리를 알아봤다더라. 그게 어머니께 더 좋을 수도 있지 않겠냐? 진우는 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장님, 형은 엄마보다 다른 것에 관심이 더 있어서예요. 이장은 진우의 눈을 피해 먼 산을 바라보며 담배를 피웠습니다. 그리고는 그래도 큰 아들인데 형이 알아서 잘하겠지라고 내뱉었습니다. 그날 밤 진우는 어머니의 방 앞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들려오는 길순의 숨소리는 불안하게 거칠었습니다. 그녀는 잠결에 태식이가 나 요양원 보낸다고 중얼거렸습니다. 진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닫았습니다. 다음 날 태식의 차가 다시 마을 입구에 들었습니다. 진우는 형의 법무사와 낯선 남자가 집을 들락거리는 것을 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엔 계산된 냉기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형이 이미 땅과 관련한 위임장을 위조하려 한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날부터 진우는 형의 말과 행동을 조심히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윤길수는 그날따라 유난히 잠에서 깨어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고 방 안은 눅눅한 공기로 가득했습니다.
진우는 약을 건네며 엄마, 오늘은 좀 괜찮으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길수는 대답 대신 허공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네 아버지가 내 손에 편지를 쥐어줬지. 진우는 순간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의 눈빛은 잠시 동안 또렷했습니다. 무슨 편지요? 엄마, 어떤 편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길수는 힘없이 고개를 젓더니 진우 거라 했어. 진우 거. 하고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 짧은 말 한마디가 진우의 머릿속에 번졌습니다. 그는 방 한켠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서류들을 다시 꺼냈습니다. 오랜 세월의 먼지가 쌓인 봉투를 열자 그 안에서 토지 등기 외에도 낡은 편지 한 장이 나왔습니다. 윤길순에게, 진우에게 이 땅을 물려주오. 서툰 글씨체, 그러나 분명히 아버지의 필체였습니다. 진우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진우는 아버지가 남겨준 땅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자신에게 남겨줬다는 이유에서가 아니라 평생 아들을 위해 헌신한 어머니 것이란 생각이 컸습니다. 진우는 어디 도움을 청할 곳이 없을까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그는 평소 속내를 털어놓을 정도로 친하게 지내는 이웃집 청년 박성우가 생각났습니다. 준호는 편지를 들고 성우를 찾아갔습니다. 박성우는 서울에서 컴퓨터 관련 일을 하다 몸이 아파 고향에 쉬러 왔다고 했지만 종일토록 컴퓨터 앞을 떠나지 않고 늘 무언가를 토닥거리던 사람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성우를 두고 컴퓨터 박사였다느니 비밀스런 나란 일을 했다느니 뒷말들을 해댔습니다.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할 수 없었던 진우는 그런 성우에게 지금의 상황을 이야기하며 도움을 청했습니다. 성우야, 우리 형이 엄마와 나한테 이상한 짓을 하고 있어. 이걸 좀 봐줄 수 있겠니? 성우는 아버지의 편지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이긴 했지만 이 편지의 글씨가 진짜 아버님 글씨가 맞더라도 법적 효력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진우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버지가 적어놓은 편지만으로는 형이 꾸미고 있는 일을 막을 수 없다는 걸 느꼈습니다. 잠시 뒤 마을 청년 성우는 과거 함께 일했던 사람들을 통해 형 태식과 관련한 조사를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며칠 뒤 성우는 태식의 회사 거래 내역을 추적해 탈세와 불법 거래 흔적들을 찾아냈습니다. 진우는 그 증거를 받아 봉투에 모아두었습니다. 그 안에는 아버지의 편지 사본과 태식의 불법 거래 내역이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서류 봉투를 보며 다짐하듯 속삭였습니다. 제발 이제 형이 진실되게 좀 살았으면 좋겠어. 그의 눈빛엔 두려움 대신 단단한 결의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집 앞에 고급 승용차 한 대가 천천히 멈춰 섰습니다. 차 문이 열리자 정장을 입은 김태식이 법무사와 함께 내렸습니다. 그의 손에는 두툼한 서류철이 들려 있었습니다. 진우는 현관 앞에서 그들을 막아서며 싸늘한 눈빛으로 형을 바라봤습니다. 오늘은 무슨 일로 왔어요? 태식은 형식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 서류 확인하러 왔다. 절차상 필요한 일이야. 그의 목소리는 냉정하면서도 어딘가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길수는 방 안에서 낯선 소리에 놀라 나왔지만 태식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손님 오셨나? 라는 길순의 말에 태식의 얼굴이 또 굳었습니다. 법무사는 위임장이라 적힌 서류를 꺼내어 길순에게 내밀었습니다. 여기 서명만 하시면 됩니다. 진우는 재빨리 서류를 빼앗으며 외쳤습니다. 이 위임장은 다 가짜야. 그리고 엄마를 어디로 데려가려고 그러는 거야. 태식은 표정을 바꾸며 네가 뭘 안다고 그래? 라며 손을 뻗었습니다. 그때 문 밖에 사람들이 속속 모여들었습니다. 마을 이장과 주민들이 웅성거리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태식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진우는 품에서 녹음기를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잠시의 침묵 후 태식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땅은 내 거야. 아버지가 진우를 죽인 뭘 줘. 치매 걸린 노인네가 그냥 하는 소리지. 요양원에 데려다 놓고 그동안 모아놓은 회사 돈이랑 정리해서 출국하면 끝나. 그건 분명 태식의 목소리였습니다. 순간 주변의 공기가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법무사는 놀란 눈으로 태식을 바라봤고 주민들의 시선도 한 곳에 쏠렸습니다. 이장은 입을 다물지 못한 채 태식을 바라봤습니다. 태식아, 이게 뭔 소리여?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식은 다급히 녹음기를 뺏으려 했지만 진우가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 순간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진우 집에 온 태식의 차를 보고 마을 청년 성우가 이미 신고를 한 것이었습니다. 경찰이 들어오자 태식은 저항했지만 이내 제압당했습니다. 길수는 그 광경을 바라보다가 떨리는 손으로 진우를 붙잡았습니다. 진우야. 어머니가 그의 이름을 또렷하게 부른 건 오랜만이었습니다. 진우는 눈시울이 붉어진 채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밖에서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차가운 공기 속에서 모든 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남은 건 오직 길순의 가늘고 따뜻한 숨결뿐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김태식의 체포 소식은 마을 전체에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슈퍼와 버스 정류장, 어디에서든 모이면 태식이 이야기를 나누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잘나가던 태식이가 그런 일을 벌였대. 결국 욕심이 화를 불렀지. 그 말들이 들릴 때마다 진우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TV 뉴스에도 태식의 이름이 오르내렸습니다. 유명 중소기업 대표 횡령 혐의로 구속. TV 화면 속 태식의 얼굴은 초라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진우는 소파에 앉아 리모컨을 내려놓고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창밖에는 봄비가 내렸고 낡은 처마 끝에 물방울이 맺혔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 며칠 뒤 어머니는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길수는 창문을 바라보다 천천히 고개를 돌려 진우를 바라봤습니다. 진우야, 그 땅, 네 아버지가 너 주라 했어. 그녀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또렷했습니다. 진우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사는 진우에게 어머니에게 남은 날이 이제 길지 않다며 뭐든 편안하게 지낼 수 있게 해드리세요라고 말했습니다. 진우는 병실 한쪽에 놓인 오래된 가방을 정리했습니다. 그 안엔 아버지의 편지 사본과 태식과 관련한 서류 복사본이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천천히 덮으며 속삭였습니다. 엄마, 이렇게까지 하는 게 맞았을까요? 며칠 뒤 마을 사람들이 진우를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머쓱한 표정으로 쌀과 반찬을 건네며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진우야, 우리가 몰랐다. 네 형만 믿었지. 특히 이장의 이야기로 그동안 집에 담쌓고 살던 형이 왜 갑자기 집에 왔는지, 또 땅 이야기는 어떻게 알았는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장이 집에 들렀다가 어머니가 진우 땅 하는 소리를 우연히 듣고 태식에게 어머니 소식도 전할 겸 땅 이야기를 물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진우는 고개를 숙이며 괜찮아요. 다 지나간 일이죠라며 웃었습니다. 그의 미소엔 씁쓸함과 따뜻함이 동시에 섞여 있었습니다. 형 태식은 구속된 채 검찰 조사를 받으며 모든 걸 잃었습니다. 회사 명예, 돈, 그리고 어머니의 신뢰까지. 신문에 나온 그의 얼굴은 낯설고 초라했습니다. 진우는 더 이상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어머니 곁에서 어머니의 남은 시간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 언덕을 스치며
마을을 감쌌습니다. 윤길수는 그 빛을 바라보며 천천히 눈을 깜빡였습니다. 진우는 그녀의 손을 꼭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손끝은 차가웠지만 그 온기만큼은 여전히 익숙했습니다. 의사의 말대로 이제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길수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됐다. 아버지도 우리 진우도 그동안 고생 많았다. 그 말에 진우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어머니의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길수는 미소를 지으며 숨을 고르더니 눈을 감았습니다. 며칠 뒤 장례식장은 조용했습니다. 상주인 형 태식의 자리는 비어 있었고 대신 그의 전 비서가 조용히 조문을 왔습니다. 대표님께서 전해달라 하셨습니다. 어머니와 동생분에게 너무 미안하다고. 진우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말이 진심이든 아니든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각 교도소의 좁은 창문 앞에서 태식은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면회실을 다녀간 비서에게서 어머니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동생분께서 어머니의 마지막을 잘 챙겨 보내드렸습니다. 그 말에 태식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오랫동안 창밖의 구름만 바라보다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따뜻한 바람이 언덕을 스치며 마을을 감쌌습니다. 들판에는 새싹이 올라오고 하늘은 한없이 맑았습니다. 김진우는 작은 꽃다발을 들고 어머니 윤길순의 묘 앞에 섰습니다. 엄마, 이제 편히 쉬세요. 진우의 목소리는 바람에 실려 부드럽게 퍼졌습니다. 묘 옆에는 봄꽃들이 만개해 있었고 나비 한 마리가 그 위를 맴돌았습니다. 그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순간 마치 어머니가 그를 바라보는 듯한 착각이 들었습니다. 몇 달 후 마을 한쪽에 새 공원이 생겼습니다. 진우에게 남겨진 땅, 그 땅에 진우는 어머니의 이름을 딴 작은 공원을 만들고 마을 공원으로 기부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을 길순뜰이라 불렀습니다. 진우는 그곳에서 매주 아이들에게 무료 급식을 나누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는 밥그릇을 나누어 주며 웃었고 아이들은 진우 아저씨 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예전의 쓸쓸한 집 대신 따뜻한 봄의 노래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몇 년이 지난 어느 날 오후 낯선 남자가 공원 입구에 나타났습니다. 누렇게 바랜 모자를 눌러쓴 김태식이었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길순뜰이라는 표지석 앞에 서 있었습니다. 주름진 손끝이 떨렸고 눈가에는 묵은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숙인 뒤 아무 말 없이 돌아섰습니다. 멀리서 그 모습을 본 진우는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의 표정엔 미움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그저 세월이 남긴 자리와 화해가 섞인 잔잔한 평온함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 아이들에게 향하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엄마, 이제 진짜 봄이에요. 형도 언젠가는 다시 제자리를 찾아 돌아올 거예요. 햇살이 그의 어깨를 감쌌고 하늘엔 흰 구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진우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그곳에는 어머니의 미소를 닮은 부드러운 구름 한 조각이 있었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미소 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생 공감사연 라디오 내 말 좀 들어보소에서 준비한 이번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사연과 함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세상의 이야기를 찾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